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논문 리뷰 세미나 맡은 DTM랩의 송영철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Does Prior Knowledge Affect Patent Technology Diffusion? A Semantic Based Patent Citation Contribution Analysis 라는 논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지금 인포메트릭스 저널에 실려있는 논문이고요. 해당 연구의 목표는 이전 지식이 특허 기술 확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기술 개발과 혁신 과정의 좀 복잡한 관계들을 파헤쳐 보고자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때 특히 특허 내 의미론적 인용 분석을 통해서 사전 지식이 어떻게 기술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확인을 한 연구였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골랐던 이유는 제가 석사 논문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의미론적인 기술 지식 흐름이 이루어진 연구들은 더 없을까, 뭔가 추가 아이디어를 얻고 싶었고, 또 제 논문 마무리에는 이런 의미론적인 기술 지식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 컨트리뷰션을 조금 더 줬었는데, 이 컨트리뷰션이 진짜 최신 논문에서도 계속해서 먹히는 부분인가에 대하여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해당 논문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는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목차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우선은 특허 기술 확산은 사회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어떤 서지 정보 그리고 또 어떠한 발명의 지리적 거리 등과 같이 외부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특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의미의 접근 방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허 지식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는 주로 특허 인용 정보들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과학 문헌 인용수 등을 활용을 했었는데, 특허 인용의 동기가 다양할 수 있고 이는 지식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를 좀 정의를 하기에는 부족한 정보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인용 횟수만으로는 의미적인 내용을 추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용 내용의 의미 정보뿐 아니라 문장 수준에서의 이 인용한 동기, 인용한 분류들을 고려를 해서 설명 가능한 특허 인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자세하게는 이 버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용이 이루어진 특허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어떤 종류로서 인용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또 이를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서 의미적 유사성을 계산해서 인용의 기여도를 정량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량화된 각 지식 인용 범주의 결과 값들별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범주에 있는 인용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특허 기술 확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결과로서 제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는 모호하긴 한데 앞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백그라운드입니다. 우선 특허 기술 확산에 대한 기존 지식의 영향입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앞서서 기존 지식이 실제로 기술 확산에 영향을 미쳐야 이 연구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특허 기술 확산에 기존 지식이 영향이 있었다라는 논문들을 리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 거리, 언어, 유사성, 특허 패밀리 등의 뭔가 서지 정보들이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외부적 조건과 관련이 깊었었고 사전 지식과 같은 기술 정보들은 대부분 무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허 기술 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 지식이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행 지식이라 함은 발명가가 발명 중에 그 이전에 있었던 지식들을 가져온 내용들이고,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특허 인용에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은 기술 진보와 경제 성장을 나타낼 수 있고 발명의 가치, 또 R&D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기술 확산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기술과 기술 혁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면 기술 전략 수립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특허의 과학적 인용과 기술 확산에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이들의 결과가 매번 천차만별로 달랐었습니다. 따라서 지식 내용에 대한 더 깊은 고찰과 방법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접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인용을 통한 지식 흐름 및 특허 기술 확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1에서 사전 지식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을 드렸는데 보통 그런 사전 지식을 이용했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발명품을 인용한 그런 특허 인용 정보들만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인용 정보들이 모두 같은 중요도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특허 인용 수 또는 그런 것들을 단순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그런 영향들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인용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고 또 인용으로 표현되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한 기능도 달라서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을 통한 과학기술 확산의 내부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런 인용한 그런 특허들, 저작물들이 나타내는 사전 지식의 범주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런 지식 인용에 대한 분류를 나누기 위해서 이전 연구에서 활용한 개념들을 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전 연구를 살펴보면 인용 분류는 인용의 참고 문헌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결정되고 배경 개념, 정의, 해석 등의 범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거의 없어서 인용 정보의 분류를 재정의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인용 기여도에 대한 개념을 또 다루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의는 인용된 연구가 인용하는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 기여도라고 합니다. 이는 지식 흐름 측정과 관련이 있고 이전에서는 주로 출판물 내에 등장하는 횟수를 사용하거나 주제를 활용해서 논문과 인용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횟수와 의미적 상관관계를 모두 고려해서 인용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분석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이제 탄소 나노튜브 기술에 대해서 기술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5만 개의 특허 데이터를 획득했고 논문도 23만 건에 해당한 논문 데이터를 획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초록 텍스트만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인용된 서로 인용관계가 존재하는 데이터셋만을 남겨놨고 그 셋 중에 셋 안에 있는 초록 텍스트만을 활용해서 논문에는 127만 개의 문장, 특허 초록 문장은 63만 5천 개의 특허 초록 문장들을 좀 획득을 해서 활용합니다. 또한 그 사전 지식 범주를 우선적으로 나누었는데요. 이때 총 5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표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념 설명, 이론적 도출, 그리고 방법 설계, 실험 운영, 생산 적용과 관련된 이 분류 체계를 구축해서 이 지식 범주로서 그 문장들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 지식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서 버트 모델을 활용을 했는데 이때 파인 튜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초록 문장에 전문가가 직접 수동으로 이 문장은 이 5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지식 범주에 해당한다 라고 자동으로 이런 레이블을 좀 달고 이 주석에 달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파인 튜닝을 거쳤고 실질적으로 테스트 세트에서 0.86의 성능을 기록을 해서 이 내용이 좀 적합하다, 버트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판단 하에 버트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또 센텐스 버트는 문장 간의 의미적 유사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허와 논문, 초록 문장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했는데 이때 파레토 규칙에 따라 가지고 상위 20%에 해당하는 유사도만을
유의하다라고 확인을 해서 이 20% 임기값을 넘었다면 해당 값을 유사도로, 넘기지 못했다면 0의 유사도를 기록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각 범주별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용관계에 있는 문장들을 서로 계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용이 이루어진 것 같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센텐스 버트를 활용한 의미적 코사인 유사도 법칙을 통해서 계산이 되고, 네, 그 문장이 어떤 지식 범주로 활용이 되었는가는 버트를 활용해 가지고 그 초록 문장을 지식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된 결과값을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뭔가 단순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두 개의 쌍을 계산해서 유사도가 0.8이 넘는 문장들을 대상으로 사전 지식 범주를 센텐스 버트를 통해 분류한 결과값들을 통계 분석한 것입니다. 유사도 0.8은 임계값에 해당하고요. 실질적으로 문장들을 모두 분석을 해보았을 때 실험 운영과 방법 설계에서 가장 많은 그 인용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특허와 논문을 또 따로 확인을 해보았는데, 논문은 개념 설명과 이론적 유도에 강점을 보였고, 특허는 방법 설계와 생산 응용, 생산 적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에 따른 특허 기술 확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1세대와 2세대의 인용 관계는, 정의를 하자면 1세대는 직접 인용한 특허 관계이고 2세대 인용은 간접 인용한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1세대와 2세대 모두 2001년치에 1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점차 감소했고, 2세대 인용 횟수가 1세대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아서 지식의 강한 지속성과 넓은 확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 확산폭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 확산폭은 IPC의 하위 클래스의 종류로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초기 몇 년 동안은 확산폭이 하락하다가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08년과 2014년에는 하락세를 다시 보였지만 2013년 이후에는 기술의 적용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산 속도의 경우에는 평균 인용 지연 시간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허 기술의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초기 특허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다른 특허에 지속적으로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초기 특허의 장기적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실질적으로 계산된 그 지식 범주별 인용 기여도와 그리고 기술 확산력, 확산 범위, 확산 속도와의 회귀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산력과 확산폭 분석에는 의미양 회귀 모형을, 그리고 확산 속도 분석에는 웨이블 pH 회귀 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기술 확산력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개념 설명이 확산력에 좋은 기여를 진행하고 있었고, 중기에는 방법, 설계의 기여가 증가하였고, 또 후기에는 실험 운영과 생산 응용이 확산력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산 범위의 변화에서는 초기에는 기술이 제한된 범위에 집중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넓은 범위로 확산하였고, 방법 설계에는 확산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음을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확산 속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개념 설명과 생산 응용이 확산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유효했다라고 확인이 되었고, 후기 단계에서는 실험 운영과 방법 설계가 확산 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시사점입니다. 네, 우선 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기술 확산 과정이 발전 단계별로 다른 지식 범주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과학적 지식, 이제 범주로 보면 개념 설명, 이론적 유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었고, 중기 단계에서는 방법 설계가 확산 범위와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후기 단계에서는 실험 운영과 생산 응용이 주요 기여도를 보여서 이러한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어떤 인용 범주의 인용들이 이루어졌는가가 어, 기술 확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복잡한 관계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하자면 과거 연구의 상충된 결과를 기술 발전 단계와 지식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 논문은 인용 데이터의 의미론적 분석을 결합해서 지식 흐름과 기술 확산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는 기여점이 있었습니다. 정책적 또는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기업에서는 이 기술 개발 단계에 따라서 적합한 지식 유형을 활용해서 특허를 개발을 하면 더 나은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사점을 주었고, 정책 위반자 또한 이런 지식 유형에 대한 분석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분석 자체가 탄소 나노튜브 기술 사례에 국한되었고, 다른 기술 분야나 지리적 차원에서도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특허 인용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설계하였습니다. 버트 모델을 통해서 지식 범주를 분류하였고, 센텐스 버트와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서 인용된 문장 쌍 간의 의미론적 연결을 정량화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기술 확산의 힘, 폭, 속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음이양 회귀 분석과 웨이블 pH 회귀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 범주가 특허 기술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앞서 디스커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